이번에 세화미술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준비한 바셀리츠 사후의 최초의 미술관 개인전이 열립니다. 짜잔! 자, 순간이동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1965와 함께 시작하는 바셀리츠. 2층 전시관인데 여기가 여름이라 한여름이라 나무도 울창해지고 너무 뷰 좋은데 이 뷰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들. 이번 전시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 그러니까 작가의 가장 초기작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셀리츠 특유의 그 거꾸로 그린 그림들 대표작에만 익숙하다 보면 이 작품 바셀리츠라고 생각 안 할걸? 1966년작입니다. 초기작에서는 나뉘어진 절편회화라고 하는데 이런 잘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소라서 작가가 1960년대에 목가적 풍경에 소나 동물들을 그리는 시리즈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이 소를 보면 마치 우리의 이중섭의 소의 눈처럼 이렇게 눈도 보이고 힘찬 이 울룩불룩한 다리들이 보이는데 이게 축 잘려버렸지. 그래서 이 잘린 왼쪽만 보면은 그냥 큰 눈의 소가 그냥 별일 없이 평화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랫단에서는 이런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있어. 코는 잘리고 입은 뭐 숨이 찬지 잘못 먹었는지 혀를 내두르고 있는 정말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소의 잘려버린 아랫도리도 정말 이게 현실이다. 동시에 분단된 독일에서 잘린 상황이 보여주는 그 역설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바셀리츠의 초기작부터 작가의 문제의식은 분절된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작가가 실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만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인데 독일의 화풍이 동독은 조금 더 사실적이고 리얼리즘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화풍들이었다면 반대로 서독에서는 추상적인 모더니즘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둘은 완전히 반대인 거야. 둘 사이가 너무 달랐고 너무 간극이 컸어. 그러니까 바셀리츠는 구상이자 나만의 추상, 그러니까 분명 어떤 대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나만의 기법으로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어. 핑거 페인팅. 그래서 손으로 하는 그 질감이 이뤄내는 붓은 보여주지 못하는 그만의 이런 손터치, 손가락 그림, 날개라는 작업. 초기작을 통해서 바셀리츠가 어떤 작가인지를 쫙 볼 수 있고 그러다 마침내 붉은 엘케. 바셀리츠 1938년생이고요. 62년에 부인 엘케와 결혼을 합니다. 평생의 뮤즈가 됐고 우리가 만나는 꽤 많은 바셀리츠의 작품 속 주인공 인물은 엘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엘케를 그리셨다고 하던데 붉은 배경의 엘케인데 바셀리츠는 왜 거꾸로 그리기 시작했을까? 바셀리츠가 거꾸로 그리기 시작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림 자체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보자마자 이 전체가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보게 되고 그리고 더 오래 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볼 정도로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는 힘이 거꾸로 그린 그림에서 나오는 거거든. 거꾸로 그리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서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꾸로 하는 순간 우리의 추구의 방향이 땅 밑으로 달라지잖아. 그럼 땅은 우리의 근본, 뿌리. 그리고 작가가 거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작업이 숲을 그리는 작업이었거든. 숲, 나무.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뿌리는 땅을 받고 있는 그 나무의 존재와 땅 위에 우뚝 선 사람의 존재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꾸로 그리는 순간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걸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작가는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리는 또 방법론이 중요해. 이 화가에게 어떻게 그리느냐를 물어보는 거는 영업비밀 같은 거라서 사실은 얘기를 안 하기 마련인데 거꾸로 그리시나요? 네, 거꾸로 그립니다. 진짜로 거꾸로 그려. 똑바로 그려놓고 거꾸로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반칙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세워놓고 거꾸로 그리는 건 아니고 눕혀놓고 거꾸로 그린다고 해요. 그러면 바닥에 캔버스를 눕혀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상하 좌우가 사라지게 되지. 그리고 작가님은 캔버스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으로
내 또 무릎을 꿇어줄게. 이렇게 캔버스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 과정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거꾸로 걸 예정인 그림인 거지. 또 하나 제작 기법 중에 또 특별한 그림이 전사 시리즈가 있어요. 전사는 뭐냐면 데칼코 많이 해봤어? 스케치북을 접어서 반쪽만 그려서 탁 덮었다 떼면은 물감의 흔적들이 반대쪽에 고스란히 찍히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감을 쫙 뜯어낼 때 질감들이 응집력이 있어 이렇게 그 있잖아, 말랑이처럼 이렇게 쫙 쫀득하게 늘어나는 그 효과가 그림에 다 등장해요. 물감이 눌려져 있다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반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쫙 떨어지는 그 점성과 그 밀도가 마치 살을 뜯어낸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 살을 뜯어낸 것 같은 그 흔적이 바셀리치의 삶과 독일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상흔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사 기법은 만드는 효과에서부터 자 이렇게 찍어내기를 하면은 좌우가 바뀌어. 좌우라는 건 서로를 대척점으로 보고 공격하다가도 그 좌우가 어느 순간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와 너의 대립된 입장을 우리가 바꿔놓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좌우 반전의 효과인 건데, 바셀리치의 이 전사 기법은 찍어내면서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런 개념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 반대로 뒤집힐 수 있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주고, 그 기법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제 그 물감의 효과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쫙쫙, 그게 바로 바셀리치의 작품들입니다. 이런 이중초상도 한동안 그렸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이 한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관계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중초상 많이 그렸는데 이 바셀리치도 두 명의 초상, 역시나 거꾸로 그린 작업들 많이 남겼습니다. 전시가 2층뿐만이 아니라 3층에서도 이어지거든요. 난 사실 작가가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렸다는 골드 페인팅이 너무 궁금해. 가보시죠. 이번 전시에서 조금 눈여겨봤으면 싶은 작업이 바셀리치가 2005년부터 시작한 리믹스 연작이에요. 리믹스. 띠끼띠끼띠끼 막 섞는 거잖아. DJ가 리믹스를 하고. 바셀리치가 살았던 이 시대를 우리가 시대 구분으로 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 미술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끌어다가 쓰는 게 있어. 그런 걸 레퍼런스라고 하거든요. 전에 있었던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그 사례를 다시금 해석하면서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는, 근데 그거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리믹스? 작가 자신이 바셀리치에게 제일 중요했던 옛날 그 첫 개인전 때 시궁창의 그 밤, 요런 작업을 비롯해서 다음에 했던 히어로 시리즈, 히어로가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군인의 모습이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군인의 이미지지만, 또 바셀리치에게, 독일인들에게 이 군인의 이미지는 또 나치즘과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전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트라우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차용의 이미지로서 이제 리믹스들이 펼쳐집니다. 전시장을 들어오면은 발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셀리치가 발을 자주 그렸어. 발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었고, 아까 그 시궁창의 그 첫 번째 개인전이 있었던 그 전시에서도 발만 한 열 몇 점을 보여줬었는데, 발이 바셀리치에게는 일종의 뿌리 같은 느낌? 바셀리치에게 발은 뿌리이자 땅을 딛고 선 나의 근본이자 또 어디론가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고, 뿌리는 밖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바셀리치에게 인간의 뿌리는 움직일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까지. 그리고 이런 조각들을 처음 시작할 때 바셀리치가 했던 게 군인 연작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영웅, 히어로 연작이어서 잘 보면 이게 뭔가 육중한 군인의 발 같이도 보이긴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글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가 바로 리믹스 연작입니다. 저 리믹스의 가운데 주인공 누구로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이건 히틀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셀리치는 태생적으로 독일 출신이고 동독의 미술, 서독의 미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거꾸로 그린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05년부터 시작한 이 리믹스 연작은 과거의 역사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작업들과 그리고 미술사의 과거적 유산들을 다 합쳐서 또다시 바셀리치만의 새로운 장르를 보여주는데, 누가 봐도 가르마 딱 타 있는 머리, 그다음에 코 밑에 난 검은 콧수염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히틀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에 감긴 거 뭘로 보입니까? 나는 저걸 보면서 철조망도 떠올렸었거든요. 약간 가시처럼도 보이고 철조망처럼도 보이는데, 물론 베를린 장벽은 육중한 벽이었지만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 이 작품의 제목은 도약, 괄호 열고 리믹스 연작인데, 일단 이 리믹스 시리즈의 특이한 점은 바지 좀 특이합니다. 이 바지는 약간 동양의 수묵화에 먹의 번짐을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바셀리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속에 먹의 번짐 같은 동양의 그림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색을 두껍게 쓴 그런 붓질이 형태를 만들었는데, 특이하게 발 좀 봐봐. 바셀리치 작업에서 발 되게 중요해. 일반적인 인물화에서는 얼굴이 중요하지만 바셀리치 작업에서는 발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발이 아까 봤던 하이힐 같은, 보통은 이런 하이힐은 여성이 신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신었던 게 하이힐이기 때문에 이 하이힐이라는 신발이 갖는 그런 지위가 있는데, 다른 윤곽선들이나 이 형태를 이루는 선들이 두꺼운 색선인 것에 비해 여기는 가느다란 선묘로 처리됐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약해 보이는 반면 오히려 더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도약이라는 이 제목을 떠올릴 때 정말 날갯짓처럼 통통 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발을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역사적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훌훌 털고 새롭게 뭔가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상상해보게 합니다. 이쪽도 역시나 얼굴 누구로 보이십니까? 아니, 정답은 없지. 여러분, 현대미술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뭐 딱 정답은 아니고 작가가 이게 히틀러다라고 한 적은 있나? 그래도 우리가 보면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 가슴팍도 보면은 사실 성별 자체는 불분명한데 이런 색깔들도 약간 뭔가 군복의 느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바셀리치의 작품이 이제 계속 이게 분절된 첫 개인전 때도 이제 상하체를 이렇게 분절했었고 초기작도 분절된 작품들이 많았지만, 여기도 몸통을 세 도막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작업들이고, 여기도 바셀리치가 리믹스 시리즈를 할 때 자신의 작업을 이제 다시금 차용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앤디 워홀이나 뒤샹이나 아니면은 윌레엠 드쿠닌 같은 과거의 거장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잭슨 폴락도 다시금 불러내서 자신의 방법으로 리믹스를 했기 때문에 이 작업들에서도 그런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이 인물상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역시나 다른 예술가가 등장합니다. 뭉크의 작업실 풍경을 모티브로 해서 어떤 숲이 있고 사람 위에 숲에 이런 나뭇가지들이 펼쳐지는 게 똑바로 선 이미지라면, 바셀리치는 발 아래 숲이 펼쳐지는 장면. 그리고 작품의 제목은 에켈리. 이 에켈리가 뭉크의 작업실이 있는 도시 이름이 에켈리래.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게 이 사람의 발이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발이 포인트야. 이번 전시의 조각이 3점이에요. 46점 중에 밖에서 봤던 1965,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설치 작품까지. 해골. 제로모빌이라는 작품입니다. 두개골이 연상되는 작품. 전형적인 그 17세기 네덜란드의 바니타스 회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 재치있게도 제로모빌이라는 작품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사실 이게 나무의 질감이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브론즈, 청동이거든요. 그럼 무게가 엄청나지. 그 무게를 지탱할, 사실 여러분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거 설치할 때 많은 공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명을 기가 막히게 때려가지고, 보통은 빛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조각 작품보다 훨씬 커지거든. 근데 이 작품은 검은색인 작품에 그림자가 너무 커지면 이 또 시선에 방해가 될까봐 그림자를 최소화해서
실물보다 그림자가 더 작은 조명으로 다른 그림자를 잡아버린 거지. 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바셀리치가 말하길 나의 과거는 미술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셀리치는 끝없이 미술사의 이제 여러 선배, 거장들을 연구했는데 요런 자세,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한 자세, 누구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에곤 실레. 그러니까 에곤 실레의 그런 구도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요런 자세를 또 한동안 작업을 하셨고, 요 시기에 화면의 절반을 아예 지워버리는 이런 연작들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거 지금 딱 여기서 보면은 검은 사유의 숲을 보는 것 같아. 이 검은 작품들, 검은 배경의 작품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는 일부러 검은 거울만 걸고 작품을 안 걸었다고 합니다. 바셀리치는 이런 말을 했거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라는 얘기를 옛날에 하셨어. 보통 우리는 이제 하늘을 향해 외치고 뭔가 위를 향해, 앞을 향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바셀리치는 하늘이 아니다, 땅이다. 이건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인지, 뿌리가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바셀리치의 그림을 거꾸로 그린 그림, 알아. 거꾸로 그린 그림이라고 단순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제목 하나하나부터 엄청 두꺼운 역사적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은 나중에 구두가 발견되었다. 누구의 구두가? 어디서? 왜? 독수리가 구두를 물고 왔나? 이게 아니라 항상 바셀리치를 누르고 있었던 건 독일의 역사, 유럽의 역사. 독수리는 사실 독일을 상징한대. 독이네. 근데 그런 독수리를 거꾸로 그림으로써 이게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야. 새가 거꾸로 드러나는 건 총이라도 맞아서 추락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경스러운 작품이라고도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신발이 발견됐다는 거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유대인 시인 한 분이 나치 활동 이력이 있는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를 찾아갔대. 어렵게 찾아간 이유는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갔지만 사과는커녕 신발만 남겨놓은 채 사라졌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역사적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과하지 않은, 하지만 나중에 신발이 발견되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난 희망주의자니까 만나서 그래도 사과하고 화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느껴보는데, 이 독수리를 뒤집어 그린 이 작품 시리즈는 사실 바셀리치가 어릴 때, 꼬꼬마일 때 사진 작가가 동네에 오셔서 좀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사진 작가와 함께 숲을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셀리치의 작품에 두고두고 숲이 등장하고, 동시에 그 시기에 처음 그렸던 게 이런 독수리 그림이었다고 해요. 역사의 족쇄와 무관하게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의 이미지를 독일의 역사와 연결해서 이렇게 작업으로 풀어내서 바셀리치의 작품에는 이렇게 새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숙연해지는 이 방, 금빛으로 빛나는 바셀리치의 말기작 골드 페인팅 연작입니다. 골드 페인팅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골드 부조도 있어요. 금, 진짜 금. 빌렘의 다리라고 이름 붙은 이 작품. 빌렘은 영어로 윌리엄, 그래서 윌렘 드쿠닝, 우리가 빌렘 드쿠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바셀리치의 선배 화가인데, 이쪽에는 발, 저쪽에는 키르히너의 손을 나란히 배치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발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현실에 발을 디딘 이런 현실 감각, 동시에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끊임없이 더듬어가는 발. 손은 뭐겠어? 손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뭔가를 풀어가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가? 저쪽 작품은 키르히너의 손입니다. 이쪽이 또 늘 유명한 부인 엘케를 그린, 눈매가 깊고 그윽하고 콧날이 오똑한 엘케 부인을 항상 모델로 그렸는데, 38년생이신데 62년에 결혼해서 큰아들 낳고 계속 사이가 좋으셨나 봐. 끝없이 부인을 그리셨고, 말년작인 골드 페인팅조차도 엘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셀리치 특유의 거꾸로 그린 그림인데, 앞에서 봤던 거랑 좀 많이 달라졌지.
젊은 시절에는 훨씬 더 선이 두꺼웠고 면이 존재했었지만 지금 이 그림은 선만이 남아있어서 마치 선 드로잉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표면은 금빛으로 아주 깔끔하게 다 발랐는데 보통 금빛은 우리에게 뭔가 영원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게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금빛은 중세의 이콘화, 그러니까 중세 성화, 종교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 그림에서는 배경을 금빛으로 칠하고 거기에 정말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확고한 이미지의 그런 성인이나 뭐 성모 마리아 주요한 그 종교인의 얼굴을 그려 넣었는데 나에게 금빛은 그런 이미지. 하지만 바셀리치에게 이 골드 페인팅 시리즈는 뭔가 저물어가는 한 사람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러면서도 화가로서 미술사의 연장선상에서 영원히 남을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새기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말 이제 막 이렇게 가늘게 사라져가는 그 생명력을 이런 가는 선에 표현하셨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잭슨 폴락의 뿌리기 기법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쁘기만 하지 않은 삶의 흔적들, 그 시간의 역사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장 바셀리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관람객의 눈높이에는 주로 발이 잘 들어오죠. 하지만 어떻게든지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나도 엘케와 눈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전시장에 와서 거장의 작품들을 보면서 마주해 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나도 눈 맞추고 싶어요. 여기 세화미술관이 지하에 그 시네큐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와 연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이 전시 기간 중에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앉아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바셀리치에 대한 여운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자리. 이 전시를 준비한 게 1년도 넘었대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계속 작가 스튜디오에서 작가님과 이제 교감을 하면서 스튜디오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이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인터뷰 3주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셀리치의 정말 회고전다운 그의 모든 역사를 실제 작가의 음성으로 만나보려면 여기 어머. Sondern für mich ist interessant, wie bekomme ich meine eigene Geschichte geschrieben, wie kann ich mich mit meiner eigenen Geschichte, also mit den umgekehrten Bildern zum Beispiel, weltmäßig durchsetzen. Das habe ich gemacht, wie man sieht.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가 바셀리치인가라는 고민을 좀 할 법도 합니다. 경매에서 비싸게 팔렸다라는 이런 화제성 인물로 그리고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기인 같은 화가로 바셀리치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독일과 아주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국가라는 거.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의 길을 간다는 그런 바셀리치의 그 철학을 우리는 또 다른 공감의 영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동시에 바셀리치 기가 막히게 색감도 좋아요. 여러 가지 이제 화사한 색깔들. 그래서 우리 미미님들도 전시를 보시면서 나만의 독특한 시선, 나만의 거꾸로 보기, 그래서 나만의 뒤집어 보기의 새로운 발상,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셀리치 전시에서 만나요. 세화미술관에서.